오늘 미국 S&P 500 지수 나스닥 1% 좀 넘었고요. 다우는 마이너스. 유럽장은 약했고요. 아시아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500 깨졌고 2,500 깨졌다 뭐 이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다만 방향성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S&P 500 지수인데 기술적 분석 지표로 보면 MA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랫방향으로 밑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고 시그널선 밑에서 계속 걸리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 강도를 측정하는 거 D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강도가 아랫방향으로 좀 흘러 내려가면서 방향성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머니플로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금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주가를 움직인 가장 주된 이유는 CPI 지수인데 CPI 지수가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제 튀었거든요. 이 주가를 보면 오늘 하루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쭉 밀려 내려오다 탕 튀면서 올라왔거든요. 물가 관련된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데이터인데 세 가지입니다. 그냥 이 두 가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빨간 게 CPI 지수 전체고, 빨간 게 코어 CPI고요. 파란색 요게 이제 전체 CPI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추세적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긴 한데 코어 CPI는 내려오다가 걸려 있죠. 지금 옆으로 약간씩 흐르고 있고 전체 CPI 같은 경우도 내려오다 강도가 살짝 줄이긴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여기 전체 CPI에 내려가는 강도보다는 코어 CPI가 상단에서 걸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코어 CPI는 상단에 걸려 있을 거고 일반인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 물가 상승률, 생활 필수품과 관련된 그러니까 변동성이 식품이나 에너지와 같은 그런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그 물가 소비를 할 때 느껴지는 물가의 부담은 일정 수준은 큰 수준에서 한동안은 머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데이터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말고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면 좀 키워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이 주택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제 2월 반등 이후에 2월이라는 1월 반등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 그 증가 강도가 전월 대비 증가 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거고요. 다만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운송이라든가 트랜스포테이션 혹은 여기 밑에 보면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머리를 들고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서 여름으로 다가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적 요인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정 부분 강도는 유지하는 상황을 계속 한동안 보일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서민 입장에서는 좀 주머니가 팍팍한 거고 그게 쉽게 나아졌다라고는 느낌을 못 받을 것 같고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진 않더라도 쉽사리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려면 제 생각에는 뭐 하반기에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베팅들을 하고 있긴 한데 경제 지표가 사그라드는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먼 일이 터져가지고 지난번 SVB처럼 먼 일이 터져서 주식이 막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상황으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일시적으로 잠깐 반등해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거나 멈춘다거나 혹은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멈춘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현재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저기가 다 끝났잖아요. 실적 시즌이 거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지표, 경제 지표 가지고 움직이게 되거나 혹은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한 거에 따라 민감할 건데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가끔 보여드리는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의 그 뉴스레터 좀 간만에 한번 보여드리면 요건데요. 이게 S&P 500 지수 미니거든요. 요 부분을 보면 요 밑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어, 코라고 그 투기성 세력들의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밑에 있다는 얘기는 풋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콜이 많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풋이 많이
투기성 세력들이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아랫방향으로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는 걸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다만 이 패턴을 볼 때 유의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이렇게 쭉 경기 수축 국면에서 발생하는 포지션하고 이렇게 쭉 경기 확장 국면에서 주가가 상승 국면에서 있을 때 포지션의 움직임과 주가의 움직임이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데 경기 확장 국면에 있을 때는 보시면 이렇게 조정받는 국면 바닥에 인접하면 이게 그 풋포지션이 커져요. 그랬다 줄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약간 늦게 풋포지션이 더 많이 때렸고 여기도 약간 늦게 풋포지션이 더 커졌는데 보시면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확 줄면서 요 풋포지션 최대가 여기 바닥 국면을 좀 만드는 그런 유형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잘 보시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풋포지션을 때렸잖아요. 그리고 풋포지션이 가장 커졌다가 주가가 쭉 빠지면서 풋포지션이 줄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얘가 지금 사실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조정 국면에 있다면 얘가 쭉 풋포지션이 줄면서 얘가 쭉 밀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반대로 이게 경기 수축 국면 사이클의 요 전저 부분에 있으면 얘가 쭉 빠지면서 얘는 다시 추세적으로 쭉 내려갈 거라는 의미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향성을 예측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만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양쪽의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향후 포지션이 약간 줄어들게 되면 이 주가가 아랫방향으로 밀리는 강도는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단 한번 가져볼 만하다. 최근 요 나온 거 발표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치를 찍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좀 길어졌죠. 근데 그 이후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살짝 줄긴 했거든요. 포지션 층에. 그래서 요 추세는 모니터링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강도가 계속 늘어나는지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경향신문입니다. 미국 대출 기준이 깐깐해졌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미국 뭐 상업은행이라든가 그러니까 상업은행에서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가계 대출 관련된 얘기들은 데이터는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기준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제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볼 건데 새로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윤정 기자가 5월 9일 날 올리신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읽는 것보다는 이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대출 수요 그러니까 대출 기준입니다. 이거는 대출 기준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이한 건 여기 보면 파란색이 살짝 꺾였다 밀려 올라갔거든요. 이 파란색이 뭐냐면 소비자 대출 중에서 그 크레딧 카드하고 오토론을 뺀 소비자 신용 대출 부분에 대한 기준이에요. 걔가 약간 느슨해졌다가 오히려 또 강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게 대출 수요거든요. 대출 수요에서 특이점은 보시면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상당히 위축되다가 반등한 게 있는데 이 반등한 게 뭐냐면 이 가계 대출입니다. 좀 당겨보면 여기 이제 3개가 올라왔거든요. 반등했거든요. 2분기에. 반등했다는 건 수요가 약간 그러니까 수요가 상당히 위축됐다가 일정 부분은 그 위축 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는 쪽이 많은 게 아니고 아직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편인데 그 이전 전분기보다는 조금 더 그 수요가 줄어든 게 덜해졌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다시 당겨 보면 이 세 가지가 이게 그 가계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계속 추세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크레딧 카드하고 오토로를 뺀 소비자 대출은 좀 완화됐다가 그러니까 기준이 강화되는 게 살짝 느슨해졌다가 다시 재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은행 쪽에서 대출 기준을 좀 쪼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신용 경색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그 기준에 대한 방향성, 추세에 대한 방향성은 이 궤도를 일정 부분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연체율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차저프라고 하는 삼각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은행들의 그 상업부동산 관련된 얘기들이 꼬물딱꼬물딱 올라오고 있고 지방은행들이 막 주가가 요동치면서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대출을 할 때 부실화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예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대출 쪽에서 조금은
그러니까 자기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은행에서 예금자들이 빼가면 자기가 쥐고 있는 캐시를 일정 부분은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왜냐면 뱅크런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론 쪽, 대출 쪽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중소은행, 지방 중소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기준이 타이트한 거를 이게 대형은행은 모르겠지만 중소형 은행은 타이트하게 쪼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실은 줄이고 그리고 대출 정도는 약간 그 현금 보유를 위해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궤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부채 협상이 난항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부채수의 난항인데 외우시면 얘가 그 재무부 계좌입니다. 자금 계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미국이 4월 15일 날 그 세금 신고, 작년도 세금 신고 만기가 4월 15일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금이 딱 거치면서 탕 튀었는데 신고 끝나고 나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칸 사이가 이게 1,000억 달러거든요. 1,000억 달러인데 이 한 칸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내려왔죠. 이게 4월 26일자인데 여기가 내려온 게 지금 5월 3일자 한 칸 내려왔죠. 지금 5살째 안에 2,960에서 1,880 이렇게 1,880억 달러 내려왔으니까 1,000억 달러 넘게 빠졌잖아요. 그거 빠지는데 26일부터 3일까지니까 한 7일, 일주일 조금 넘게 빠졌나요? 요 4일에다가 5일에다 한 8일? 여기 조금 이 속도로 빠진다 그러면 6월 말이면 이거 다 빠지지 않을까요? 지금 5월 11일인데. 결과적으로는 6월 말이라네. 5월 말, 6월 초에 정말 국가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은행이 은행입니다. 예. 부로소바? 예, 이 은행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게 미국의 그 그러니까 그 5년 국채물 부도 가능성이거든요. CDS거든요. 급등했죠. 미국 시장이 지금 꼼짝없다 뭔가 난리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코앞에 있는 건 우리나라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는 아직까지는 잠잠한 것 같아요. 잘 뭔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그게 이제 다음번은 이제 미국 요 국가부도 문제 때문에 꼬물딱꼬물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지금 실적 장세는 끝났기 때문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거는 큰 폭으로 출렁이는 현상은 일어나지는 않을 건데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이 국가부도 문제 때문에 난리를 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협상은 지금 물 건너갔고 이게 2011년도 8월 달하고 상황이 비슷한 게 이게 대선이 걸려서 쉽게 이 부채 한도를 협상해 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대선 때 2011년도 목리를 부리다가 공화당에서 그때 티 모임인가요? 티파티인가 뭐 하여튼 그런 모임이 공화당 정치 모임이 있었는데 2011년, 2013년도에 2번 목리를 부리면서 아예 그 사람들이 재선이 안 되고 날아가 버렸거든요. 미국 그 정치판에서. 요번에도 일정 부분의 목리만 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 트럼프가 요새 또 대세잖아요, 공화당에. 그쪽에서 또 그 목리를 부리면 좀 심하게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갑자기 아랫방으로 또 SVB 사태 때 밀렸던 것처럼 또 꼼짝없이 밑으로 확 밀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정 부분 밀려서는 기준금리를 안 내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준금리 내릴 정도가 된다라면 아마 여긴 이 저점 테스트하고 얘가 뚫리면 아마 빠른 속도로 밑으로 밀려내면서 그러면 그때서야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빨리 얘기를 할 거지. 그전에는 그런 웬만한 수준에서 내려갈 거에 기준금리 인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나온 게 있다라면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하고 대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대만에 중국 쪽 그 반도체 공장, 생산 공장, 대만하고 한국 기업에 거기에 대한 장비 반입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이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반도체 시장이 난리 버거지를 칠 것이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약간 반익 비준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SK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업사이클을 그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고 언젠가는 반도체 사이클이 업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지난번이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한 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뭐 5만 원대 중반까지 갔었던가요? 그때 내려갔던 것만큼 그거를 뚫고 내려가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